다시 임플란트를 빼고 덮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낫질 않아요. 저희가 이제 충치 치료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나도 받았잖아. 맞아요. 근데 종합검진 했을 때 거기 문진할 때 그게 있어요. 뭐? 치과 치료 받고 계시는지 이거를 물어봐요. 특히 그거 아니에요? 그 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 위내시경 할 때. 맞아요. 왜냐면 위내시경 할 때 여기 물고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이 카메라를 내시경 카메라를 넣을 때 잘못하다가 이에 닿거나 이러면은 그게 빠지거나 깨질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료를 볼 때 아니면 검진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뭐 암이나 맞아요. 뭐 심장 질환이나 이렇게 큰 질환이 있으셨는데 그걸 치료하기 전에 치과 진료를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요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암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구강내에 이제 치료를 할 게 많은 상태에서 항암 치료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는 구강내를 치료할 때 치아를 발치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했을 때에는 그게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에는 저희가 회복 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구강 쪽에 있는 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방사선이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할 때 그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강내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나 이런 것 전에는 저희가 먼저 구강내에 있는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빨리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항암 치료 전에 치과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메디칼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치과 치료 먼저 받아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환자분은 이제 구강내에 암이 있으신데 구강내 치아 중에 하나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보철물이 하나 있으셨어요. 근데 그 보철물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나 CT, MRI를 찍을 때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디펙트가 생겨가지고 그 금속 보철물을 뜯고 문제 생기지 않는 그냥 임시 보철물로 이제 끼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MRI나 CT를 찍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치과 진료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 질환인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구강내에 있는 세균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치 치료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치료한다는 게 뭐냐? 구강내에 있는 세균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치과 의사랑 상의해 보시고 예방적 항생제 꼭 드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좋고, 뭐 심장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치료를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전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꼭 치과 의사랑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강 관리가 잘 안 됐으면 안 돼서 이제 입안이 세균이 많거나 이런 병균들이 많으면 그게 심장까지도 무리를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강내엔 또 세균이 워낙 많은 공간이고, 그다음에 신경이랑 연결되어 있는 치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아를 뚫고 세균이 신경까지 도달했다. 저희가 신경치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늦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신경이나 혈관을 타고 세균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치과 치료는 너무 늦지 않게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가 항상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이 최선이다. 정기검진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병이 걸렸을 때 치과 진료가 우선시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 케이스에 임플란트 치료는 더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임플란트가 뼈랑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전이 우리의 회복
이 회복 기전이랑 같은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항암 치료의 목적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암세포가 못 자라게 하는 거다 보니까 요게 구강 내에서 회복을 막는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중에 잇몸을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힐링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임플란트를 빼고 덮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희가 이제 이를 뺐는데 이를 빼고 덮었는데도 그 덮었는데도 안 낫고 뼈가 계속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복이 안 되는, 힐링이 안 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빨리빨리 확인 받아보시고 내가 뭐 항암 치료 중인데 치과에서 발치를 했는데 낫지를 않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구강 내에 이제 뼈가 노출된 상태로 있으면은 뼈가 감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잇몸이 닫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항암 치료 전에 하시는 게 가장 맞고, 항암 치료 도중에 이제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면은 팔로우업 체크를 계속하면서 잘 낫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암환자의 치료 방법이 좀 다른가요? 뭐 다른 치과? 일단은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 전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 항암 치료 도중에라도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최대한 출혈이 없는 진료를 하게 돼 있어요. 발치나 임플란트나 이런 건 진짜 최대한 미루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아니면 뭐 신경 치료나 보철 치료, 요 정도는 가능한데, 이제 출혈이 나는 치료, 그리고 잇몸을 열어서 이게 힐링이 돼야 되는 치료, 이런 것들은 항암 치료 도중에는 최대한 미루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요즘에는 근데 그걸 많이 메디컬 원장님들도 많이 아셔가지고 항암 치료 전에 구강 내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먼저 빨리 받고 오셔라, 이런 것들도 제가 의뢰에서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치료 먼저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의 상태는 본인이 잘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셨을 때는 꼭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는 문진표 작성을 하거든요. 거기에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 되게 문진표 뭐 쓸 거 많다고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원장님이 제대로 진단하실 수 있고 그거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잊지 말고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환자분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약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태다, 요거를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너무 심해,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낫질 않아요. 예전에 당뇨가 이제 조절되시면 괜찮아요. 약을 먹고 어느 정도 당뇨가 조절되는 상태다 하면은 괜찮은데, 당뇨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뺐는데 그게 낫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신 분들도 꼭 당뇨 치료를 하고 조절을 하고 발치를 하시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방적 항생제 먹어야 되고, 항암 치료 전에 치료하는 거, 현재 항암 치료다, 항암 치료 도중이다, 그러면 또 이제 안 해야 될 진료도, 최대한 미뤄야 될 진료들도 제가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은 제가 캐치해서 최대한 환자분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진료를 해드릴 거니까요. 남김없이 알려주셔야 돼요. 네. 꼭 문진표 작성할 때 전체 다 내 모든 몸의 컨디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치과 진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알아봤는데, 아픈 거 싫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지방간도 좀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약도 먹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몸이 항상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았을 때에도 치과 진료는 받아야 되니까 미리 예방하고 정기검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셨을 때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치과 내원하셔가지고 치과 의사 상담해보시고 본인 건강 상태 잘 확인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